안녕하세요, 여러분. 유기화 강사 안정민입니다. 오늘은 카보닐 알파 치환 반응 제20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카보닐 화합물들의 친핵성 치환 반응 또는 친핵성 아실 첨가 반응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왔다면, 이번에는 카보닐의 알파 수소의 산성도를 이용해서 그 수소를 다른 물질로 치환시키는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일단 반응의 개요와 그 반응의 필수적인 메커니즘인 치환 반응 메커니즘, 그리고 케토 에놀 토토모아, 그리고 알파 치환 반응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카보닐 알파 치환 반응은 반응 조건이 친핵성 아실 치환 반응과 첨가 반응과 굉장히 유사하게, 염기성 조건 반응과 유사하게 헷갈리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반응의 메커니즘 그리고 반응 조건들을 잘 구별해서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최대한 좀 구별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카보닐 알파 치환 반응의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를 공부하기 전에 그 알데하이드와 키톤 챕터를 공부하고 오시면 더 좋아요. 그러면은 두 개를 좀 잘 구별할 수 있을 테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일단 개요부터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메커니즘은 이런 거예요. 어떤 카보닐 화합물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카보닐 화합물 중에 알데하이드보다는 케톤에서 이 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나게 돼요. 케톤이라고 써드릴게요. 왜냐하면 알데하이드와 케톤 구조상 알데하이드는 카보닐 그룹 옆에 수소가 있죠. 그리고 케톤은 카보닐 그룹 옆에 알킬 그룹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화 반응의 반응성에 대해서 구별할 때 또는 비교를 할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수화 반응 할 때 뭐 산 조건이든 염기성 조건이든 반응을 할 수 있고, 이때 수화 반응의 생성물을 이용해서 반응의 평형 상수 뭐 이런 거를 계산해 봤을 때 알데하이드는 정방향으로 가는 반응이 굉장히 우세하지만 키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사면체에 생성물이 만들어졌을 때 알킬 프라임, 그 다음에 뭐 OH 또는 반응이 진행될 때 중간체로 OH가 도입된 정사면체 물질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때 알킬 그룹이 두 개나 치환된 케톤은 원래 sp2 카본이 굉장히 널널하게 평면 구조에서 이렇게 치환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sp3가 되면서 입체 구조를 형성해야 되니까 너무 그게 복잡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사면체 구조를 갑자기 스테릭 힌드런스가 많은 상태에서 만들기 어려워서 반응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알데하이드 같은 경우는 입체 장애가 작아서 친핵체가 누클레오필릭 어디셔널, 그러니까 전자가 많은 물질이 카보닐 그룹으로 도입되는 반응이 잘 진행되지만, 키톤은 스테릭 때문에 반응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알파 치환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파 수소가 산성인데 이 친핵체가 카보닐 그룹으로 못 들어가니까, 특히 염기성을 가진 친핵체라면 여기 못 들어가면 뭐 하겠어요? 베이스로 작용해서 프로톤을 뽑겠죠. 그 뽑을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선택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고, 어쩌다 보면은 카보닐보다는 옆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한 반응을 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케톤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케톤 출발 물질을 가지고 반응을 했을 때 이 알파 수소는 산성이라고 했고, 카보닐 그룹이 하나 있을 때 pKa 값이 뭐 20 정도 됩니다. 뭐 값이 좀 다양하지만 그래도 카보닐 그룹이 하나 있을 때는 20 내외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베이스를 써주거나 하면은 이 프로톤은 충분히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카보닐 화합물이 있을 때 염기를 가해서 반응을 시켜주면, 염기는 산성인 프로톤을 뽑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친핵체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친핵성이 굉장히 강한, 우리가
알킬 할라이드의 반응에서 SN2를 유발하는 좋은 친액체 같은 것을 썼을 때는 카보닐 그룹으로 도입이 돼요. 걔네는 프로톤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프로톤은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카보닐로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염기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면 프로톤을 뽑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프로톤을 뽑으면 이중결합이 생기면서 산소가 전자를 가져가게 돼서 다음과 같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물질이 형성이 되는데 그 화합물의 이름이 바로 에놀레이트 이온이 되는 거예요. 마치 아래쪽과 같은 N올의 음이온이니까 에놀레이트 이온이라고 명명을 하는 것이고, 이 화합물이 형성되고 나면 전자가 부족한 물질과 반응을 시켜서 이 에놀레이트 이온의 형태가 잘 생각해 보면 탄소 이중결합의 기본 골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탄소 이중결합은 전자가 많은 결합이고, 그래서 친전자성 첨가 반응을 주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친전자체가 충분히 전자가 적어서 반응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이 이중결합이 전달되면서 친전자체와 반응을 할 수 있고, 이때 중간체가 탄소 양이온 형태로 만들어지니까 산소가 그것을 도와주게 되죠. 전자를 밑으로 내려보내주면서 친전자체와 반응을 할 수 있게. 그 결과 알파 수소가, 산성이었던 알파 수소가 다른 친전자체로 치환되는 반응이 진행되니까 이 반응을 알파 치환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에놀레이트 이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조금 좀 반응이 과격한 조건, 좀 강한 분위기에서 하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고 좀 마일드한 조건에서 반응을 하고 싶다, 염기를 쓰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중간체가 이노를 거쳐서 하는 건데, 이 카보닐 화합물을 염기가 아닌 산성 물질에 노출을 시키면, 또는 염기를 당량만큼 1대1의 비율로 넣어주지 않고 총매량으로 한 10분의 1, 100분의 1 이 정도로 가볍게 넣어주게 되면 카보닐 화합물은 키토폼과 이놀폼의 토토머리제이션이 항상 일어난다고 우리가 배웠듯이, 토토머리제이션이 산이나 염기 촉매에 의해서 조금 빠르게 촉매되어서 반응이 진행되고, 이때 에놀폼이 일부가 생긴다면, 이중결합 옆에 알코올이 있는 에놀폼이 생긴다면 에놀도 결국은 이중결합을 가진 알켄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자가 부족한 친전자체에게 전자를 제공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반응을 하게 되고, 이때 또 산소가 탄소 양이온이 형성되고 나면 공명 구조를 통해서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이 치환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생성물은 또 알파 수소가 있었던 위치에 친전자체가 도입된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케톤, 주로 케톤으로 구성된 카보닐 화합물의 알파 치환 반응이 되겠고, 우리는 크게 에놀레이트 염기를 써서 에놀레이트 이온을 만드는 경우와 산을 조금 넣어줘서 에놀을 통해서 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할 겁니다. 먼저 에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에놀레이트를 통해서 반응하는 것을 얘기할 건데, 두 개의 반응이 유사하지만 에놀레이트는 음이온을 가지고 있어서 전자가 굉장히 많고, 에놀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응성은 낮지만 선택성이 있을 수 있고, 에놀레이트는 반응성이 크지만 선택성이 낮을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거는, 키톤 같은 화합물에 친액체를 넣었을 때는 친핵성 첨가 반응이 일어나는데, 염기라고 구별된 물질을 넣으면 알파 치환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어떤 차이인지, 어떤 시약을 넣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서 어떤 생성물이 나오는지를 잘 구별해 놓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숙제인 거예요. 제가 반응을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기존의 알데하이드나 키톤 반응과 쓰는 시약들이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잘 구별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하나씩 정리를 해 가도록 하죠. 그럼 일단 알파 치환 반응을 유발하게 하는 이런 키토 에놀의 토토머리제이션,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또 이 반응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서서히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게 키토에놀 토토머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려져 있기로 케톤 같은 화합물들은 이렇게 탄소, 산소, 카보닐 이중 결합을 가지거나 또는 산소 옆에 탄소가 탄소들끼리 이중 결합을 하는 그런 형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평형을 이루고 있어서 같은 물질이에요. 둘 다 하나예요. 한 가지 물질인데 그 형태가 일시적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이중결합이 이동하면서 프로톤이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물질의 이름을 아세톤이라고 하고 평소에 아세톤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오른쪽처럼 그리지 않고 왼쪽처럼 그려요. 왜 그러냐면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평형이 많이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노멀하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케토 화합물들은 에놀 폼으로 있는 것보다는 케토 폼으로 있는 게 더 안정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을 때 주로 케토 폼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약간의 산이나 약간의 염기를 넣어주게 되면 토토머화 반응에 필요한 산이나 염기가 주어지기 때문에 반응이 촉진이 돼요. 그래서 조금 반응의 평형이 에놀로 넘어가거나 또는 반응이, 그렇죠, 에놀로 넘어가게 되죠, 비율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0대 1의 비율로 에놀이 생겼다라고 하면 산 촉매나 OH- 촉매를 조금 넣어주게 되면 뭐 1000대 1 이 정도로 에놀 폼으로 평형이 약간 치우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이 노를 이용한, 에놀을 이용한 친액체와 친전자체와의 반응을 유발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일부의 에놀을 이용해서 반응을 하고, 에놀이 반응을 해서 이 형태가 없어지면 반응의 평형이 또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에놀이 또 생기고 또 반응해서 없어지고 해서 계속 반응이 정방향적으로 갈 수 있게 일어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케토와 에놀 토토머리제이션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산촉매와 염기촉매 조건에서 일단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아마 알카인 챕터에서 공부를 했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 알키라 또는 알파 치환 반응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니까 한번 메커니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